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11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죠. 다음 주 머니왕 인사드릴 때는 12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정말 이 겨울만큼 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겨울은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감기 걸리고 몸살 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아프면 서럽거든요. 주변을 좀 돌아다니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이제 연말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보통은 시장 연말 랠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11월 초에 나타난 거고 끝난 건가,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연초까지 조금 더 기대를 갖고 봐도 되는 건가, 그 고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해서 왜 내 종목만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답답해 하시다면 전화 문자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인원 어드바이저,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옷이 이제 세트로 컬러가 딱 맞네요. 진짜 우연의 일치죠? 네. 드레스 코드를 맞춘 건 아닌데. 네, 정말 그냥 추워서 제일 두꺼운 옷 입었는데. 두꺼운 게 흰. 예, 그나마 원단이 이게 좀 두껍습니다. 좋네요. 네. 왜 이런 옷 입고 오셨어요?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왔습니다. 오늘 통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제 몸살기가 있어서 방송을 못했는데, 토요일에 못했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없으니까. 예, 한 주간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시장은 사실 이벤트가 좀 있었죠. FOMC에 대한 의사록 공개,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휴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 휴장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이제 메이저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 전략을 좀 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 트렌드에서 빅7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은 조금 잘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시장에서 이번 추수감사 연휴 이후부터, 한마디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다음 주에 대한 전략, 2024년에 대한 전략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도체 전체적인 부분이 이전에는 HBM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글로벌 대비해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 전 차익 실현 물량 소화를 제대로 잘 한 구간이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번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AI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갈려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쪽에 대한 트라이를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애플까지 포함해서 AI 시장에 대한 확대는 클라우드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것에 대한 주요 칩셋을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칩 개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는 바로 EUV와 패키징 그리고 그 소켓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출시에 대한 것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AI PC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제조사마다 이제 니즈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핸드폰을 본다라고 해도 삼성 갤럭시 폰에 대한 니즈와 애플 아이폰 관련된 니즈를 굉장히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요 근래 조금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 하우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그 설계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니즈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온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핸드폰, PC, 태블릿 그리고 XR, AR, MR 같은 쪽에 대해서도 장착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202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4년, 2025년 새로운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반도체 섹터는 기술력에 대한 차이와 시장에 대한 니즈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목별로는 뭐 제우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에 대한 것은 본딩이라든지 HBM 관련된 니즈 한마디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아니면 클라우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 빅데이터에 대한 LLM이라고 하는 대형 언어 모델을 지향하는 그런 쪽에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TSE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이제 테스팅에 대한 소켓 또는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니즈,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약간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관심주로는 제우스, TSE,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흐름 여전히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 말고 이제 저점에 대한 공략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줄 산업이죠. 덴탈 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비중을 20% 정도에 대한 비중을 실으셔도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VB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임플란트 사업에 대한 것을 대량 구매를 해서 그 가격적인 부분을 좀 다운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VBP가 덴탈 산업에 우리 국내 덴탈 산업에 안 좋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저가 제품에 대한 그 고가 제품인 유럽 시장에 대한 그 경쟁력이 있는 그 기업들의 그 실적보다는 우리나라 약간 중저가적인 측면이 더욱더 발휘를 하면서 VBP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대부분 종목들이 좀 악화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 다른 니즈를 보여주는 것은 이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어서 이 덴탈 산업에 대한 대장 자리를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덴티움, 디오레이 이 3파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매출향이 조금 컸던 기업들도 미국이라든지 중동, 특히 이제 중동에 대한 그 전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매출에 대한 다변화, 다각화를 통해서 실적, 기본적인 기초 체력에 대한 것을 잘 짜여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중 5%를 제안을 해드리는 전자결제주,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한 2년여 만에 전자결제주에 대한 니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종목, 이 종목의 니즈를 좀 더 보일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해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 구간까지에 대한
소비에 대한 확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것을 본다면 혹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빼고 전년에 대한 비율을 감안한다라고 해서 소비가 많이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당연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단단한 소비에 대한 모습을,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요 근래 주목도가 낮았는데 생각 외로 이전의 대장이었죠.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NHN KCP로 사명을 변경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전일 15.15% 정도에 대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분기가 이쪽 전자결제주들에 대한 실적 성수기임을 감안한다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상당히 강력한 시장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NHN KCP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고배당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이후에는 매도에 대한 강도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KG 이니시스에 대한 흐름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네. 그런데 연말까지는 계속 소비 시즌이니까 그에 대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자결제 테마에 대한 제안까지 받아봤고요. 저 2주 전에 저와 이제 머리숱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별칭이 딱 떠올랐어요. 뭐죠? 다모 나인원 선생. 아, 네, 수치 감사합니다. 많다 해서. 요즘 진짜 보시는 분들마다 실제로 어제도 들었어요. 그래요? 머리숱이 많다 해서 제가 어쩌다가 그런 인식이 박혔는지 아무튼 고마운 것 같고 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좋아요. 네. 네. 오늘은 털 관리 말고 포트 네. 관리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머니왕뿐만이 아니라 지금 머니투데이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출연하는 곳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로봇이었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치밀하게 가격 전략까지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로봇주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합주가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여준 거의 유일한 섹터가 로봇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섹터는 살짝 박스권의 하단부를 찍어주고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박스권 장세를 좀 보여줬다라면, 오히려 로봇주는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는 만큼 시장의 반등 구간 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은 오로지 로봇주가 될 것이다. 자, 이 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로봇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교체를 해주셔야 돼가지고.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그룹사에서 투자를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격으로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로봇 안에서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약진이 이번 주 내내 아웃퍼폼하면서 두드러졌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를 거의 이제 반달 정도, 한 2, 3주간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의 키워드가 하반기 신규 상장주이기도 합니다. 최근 시장에 어떠한 자금이 한쪽으로 쭉 쏠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테마주의 순환매 관점에서 하반기에 신규 상장주의 약진도 또 한 가지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무슨 상황인지 저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목소리가 안 나갔었나요, 혹시? 아니요. 모르겠어요. 음질이 조금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새로운 마이크로 두 번째 사건이네요. 꼈습니다. 예. 아니, 방송이랑 조금. 익숙합니다. 일단 저 하면은 약간 여러분들을 이제 코믹하게 웃겨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도 살짝 웃길 뻔했네요. 이게 또 생방의 매력입니다. 네. 예, 계속해 주세요. 네,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살짝 까먹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제 중요 사항들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상 이제 리드 형식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쉽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극재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이끌어 왔죠. 자, 전년도 2차 전지 완성품 자체, 즉 뭐 LG화학, 그 당시엔 LG화학이죠. 또는 뭐 삼성 SDI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 왔다라면 그 이후에는 양극재가 시장을 좀 이끌어 왔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지금 현재 시점부터 이제 로봇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일단 시장을 좀 리드하든지 또는 오히려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 기세가 약해지거나 어느 정도 고평가라는 어떤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2차 전지 이후에는 양극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자, 2차 전지 이후에 양극재가 움직였듯이 자, 로봇 완성품 이후에는 이제 감속기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같은 맥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좀 열어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다시 좀 원점 돌아와서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이죠. 어제죠. 상당한 또 외인과 기관의 어떤 메이저 수급이 집중되었습니다. 뭐 사실상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의 관점을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분들은 아마 수익률이 뭐 작게는 뭐 30%, 많게는 더 많이 거의 100% 가까이 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내일이 그래도 좀 수익 실현을 일부라도 좀 하셔야 될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시장의 대장주로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맞아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저 역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갈아탄 네, 거예요? 태세 전환을 해야죠. 주식하는 사람이 고집 부리면 망하죠. 그래서 바로바로 태세 전환하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건 사실이긴 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으면 다 문제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대주주로 있다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로봇 사업도 계속 진출 중이고 딱 한 가지 문제가 지금 거의 대다수 증권사가 증거금 100%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즉 신용이라든지 미수가 되면은 오히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최근 신규주들도 지금 미수 신용이 가능한 증거금 40%짜리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버슈팅격의 흐름이 좀 많이 나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증백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얼어붙은 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어떤 수급이 몰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레버리지 물량은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것의 수혜를 조금 받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살짝 찍먹하듯이 말씀드렸었던 로봇주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비중 한 25% 이상은 유지하시면 좋겠고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끌고 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양극재가 움직였죠. 자, 로봇 완성품이 움직이면 그다음에는 관련 부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자, 로봇 하면 감속기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감속기는 본래에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해다가 썼었는데 아무래도 3년 전인가 4년 전에 좀 일본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고 이제 국산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었죠. 그 시점에서 초정밀 감속기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실제 로봇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울산 공장에서도 현대차 생산 라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로봇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현대차가 감속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 외의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감속기를 생산할 바에는 그냥 인수 쪽으로 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뿐만 아니라 대장주로서 로봇주가 좀 주춤하면은 아무래도 그 돈들이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부품주 쪽으로 오히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으로 퍼져나가면서 시세의 어떤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SPG라든지 SBB테크 그와 같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꼭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다음 주면은 12월 달인가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은 12월이고 네. 주 후반이 이제 12월이죠. 아, 그렇죠. 제가 또 여기저기 이제 뭐 원효대교나 마포대교 이제 건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같은 게 벌써 달려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예,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자, 크리스마스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배당주죠. 제가 뭐 여러 채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KTNG, 그다음에 삼성생명, 삼성물산, 자,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고배당주인데 배당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KTNG 같은 경우 한 주당 5,000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500만 원 이상의 배당금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은 최소 7천만 원 이상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돈을 투자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았을 때 실제 주가와 계류율은 어떨까? 그나마 세 종목이 그나마 낫습니다. 뭐냐면은 주가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점을 높여주거나 어느 정도 배당 시즌쯤에 되면 횡보를 하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는 잘 없는 종목이고 배당락 이후에 오히려 하락을 하는 경향이 좀 짙은 종목이 세 종목이라는 뜻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은 우리 또 이재용 회장님이 또 상속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많이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조 단위로 좀 나왔는데 아마도 그에 대해서 일부 충당을 배당금으로서 이제 여러 계열사 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그나마 고배당주로서 나름 배당금을 이전보다 그래도 2, 3천 원대를 유지했었는데 조금 더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배당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해당 종목군들은 공교롭게도 배당락 즈음에 보통의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 차익에 의한 손실을 본과 동시에 배당금으로 이게 손익 상쇄가 안 되는데 오히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그래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주가 차익에 대한 어떤 손실률도 매우 적을 뿐더러 배당금은 그보다 더 크게 벌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KTNG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배당 투자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팁을 주셨네요. 사실 이제 배당은 배당락이라고 해서 배당 받는 만큼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뭔가 동력이 없으면 그 이후에 더 많이 빠져서 배당 받는 것보다 주가 시세의 손실로 보는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서 잘못하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격을 맞을 수 있는데 포인트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배당주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것들 KTNG, 삼성물산, 삼성생명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전 전략 일단 받아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준비된 화면 보고 돌아와서 상담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자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그린케미칼 보겠습니다. 매수가 7,070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일 종가 딱이네요. 종가 매수를 하신 걸까? 예, 그린케미칼 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실제 요 근래 들어서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10월달 저점을 딛고 올라서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도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7,070원 정도 가격이면 지금 60선 안착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전 고점 언저리인 8,500원 정도 수준까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보유? 네, 지금은 보유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네, 매수 상당히 잘 하셨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조금 중요한데 여기 20선에 대한 것이 6,600원, 6,7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 대비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연말에 대한 시장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뭐 산타랠리다 이런 것보다는 내년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저점에서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12월 달에 대한 흐름을 기대를 한다라고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승력에서 전고점 언저리에 대한 트라이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률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이세요?
네, 이렌시스. 이렌시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4,762원, 10%요. 4,762원.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네, 그래도 조금 한참 좀 된 것 같아요. 연락 올해는 잘 안 됐고. 주셨습니다. 이제 로봇 예, 보고 감사합니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앞서서 로봇 이야기 한참 들었습니다. 저희 나인원 네. 의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이렌시스는 어떤 관점에서 투자 또는 매수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로봇주 중에서 안 오른 것 같아서 했더니. 그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이렌시스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을 네. 해서 가장 많이 이렌시스를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자동으로 문이 개폐되는 장치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든다면 뭐 화장실의 비데 아니면 네. 공기청정기 우리가 버튼 누르면 공기청정기 문이 살짝 열리면서 뭐 공기 필터링을 좀 해주죠. 뭐 네. 그 외에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품을 뜯어보면은 안에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모터 같은 게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게 단가가 좀 낮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 하면 이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약간 하이테크 정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로봇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초정밀 감속기와는 조금은 어찌 본다면 그냥 좀 단가가 낮은 좀 개당 뭐 한 1, 2만 원 또는 10,000원 이하짜리 단가가 낮은 그런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뭐 삼성에서 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불리우지만 사실상 어떤 우리가 몸에 착용을 하거나 또는 단순하게 좀 저가형에 들어가는 그런 감속기를 좀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급이 되는데 실제 동사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아니면 비데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자동 개폐 장치에 들어가는 그런 모터 부품 이것을 이제 감속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이렌시스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를 해 왔었고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가총액이 작았습니다. 즉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가 4,762원이라고 하셨는데 최저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원대에서의 시가총액은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한 600억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됐을 텐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1,000억 원 이하 또는 500억 내외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면 주가가 후루룩 몰리고 후루룩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올랐을 때는 많이 못 사고 오히려 내렸을 때 이 회사가 왜 올랐었지 보니까는 로봇주라네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이고 두산 로보틱스도 로봇인데 얘도 로봇주야? 근데 지금 뭐 5,000원밖에 안 해? 4,000원밖에 안 해?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뭐 새로운 뉴스라는 것이 뭐 삼성전자와의 어떤 공급 계약이 추가로 진행이 되었다. 아니면 뭐 LG전자와의 로봇 관련 부품 또는 감속기 부품이 공급이 뭐 3년치 뭐 지금 현재 공급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의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음봉 하나 세게 넣으면 계속 빠질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바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300원대를 만약에 못 지켜주면은 일단 이것은 로봇주로 엮였다기보다는 로봇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만 반응하는 그냥 단기 모멘텀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정리하시고 진짜 로봇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렌시스 살펴봤고요. 다음 분 전화로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MTN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00원에 40%예요. 2,600원에 40% 비중으로 보유하고 예. 계십니다.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걸까요? 3번 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B 테크놀로지 2,600원에 요번에 사신 건가요, 혹시? 아니,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되셨습니까? 원래는 3,000원 넘었을 때 사갖고 계속 물타기 해갖고 이만큼 나가놨습니다. 올해부터 올해 한 중순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몇 월 달이요? 8월 달.
8월 달. 왜냐면은 제가 이 HB 테크놀로지를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5월 달 정도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자리예요. 동사에 맞아요. 대한 성장 동력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협약, 그리고 4세대 OLED 패널에 대한 그 3조 투자, 이쪽에 대한 니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 3조 원에 대한, 3조에서 4조 원에 대한 자금 집행에 대한 것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에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애플 아이패드의 OLED 전환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B 테크놀로지는 2분기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것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게 잘 나왔지만 아직 방향성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는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동력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40%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좀 많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저점에 대한 부분, 이전 레벨업이 나타나는 그 변곡점에 대한 자리, 그리고 5월 달에 있었던 저점, 그리고 7월 달에 있었던 저점에 대한 연장선상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점에 대한 것이 특히 이제 올 한 해에 대한 저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60선에 대한 그 상승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후행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을 받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500원 돌파 이후에 저는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2,800원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그 2,200원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일부분 조금 챙기셔야 된다, 좀 낮추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서 대응 전략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면 안 됩니까? 이 종목에 한해서 조금 더 그러면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근데 이걸 계속 지금 6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더 물티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추가 매수. 추가 매수에 대한 것은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매수하고 좀 오래 들고 있었는데 또 밀리면 그냥 계속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을 진행을 하면서 그냥 계속 무겁게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보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탄력, 이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에 대한 탄력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정말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추가 매수를 해서 10% 정도 비중을 더 높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2,500원에서 2,300원 여기서 올라오는 그 강도에 대한 것을, 매수 강도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2,800원 정도에서 비중에 대한 것을 축소하시고 나머지 그 물량에 대한 것을 가지고 좀 더 홀딩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체크해봤습니다. 윗 상단 라인을 2,8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KB 오토시스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4,585원, 비중 3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제 종가가 살짝 위, 아마 추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KB 오토시스는 우리가 내연기관 차량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론트 부분, 리어 부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우리가 제동 장치에 들어가는 이제 패드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그래요. 물론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량 잘 팔리고 있고 저도 내연기관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 패드와 관련돼 가지고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동 장치가 분명 있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브레이크 패드를 거의 갈 필요가 없다, 반영구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을 경우에는 또는 브레이크 패드를 눌렀을 경우에는 패드 작용도 하겠지만은 모터가 12시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가 다시 역으로 또 회전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점차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 모터에서 제동이 걸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브레이크 패드의 소모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사실상 고급 차량이라든지 뭐 스포츠 레이싱이라든지 뭐 이런 차량 쪽에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갈 수 있겠으나 일반 차량 또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는 패드에 대한 어떤 수요량은 증가보다는 감소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뭐 자동차 부품주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보니까는 덜 오른 종목, 안 오른 종목 보시다 보면 KB오토시스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래량도 없습니다. 뭐 37,000주, 어제 기준으로 1억 7,400만 원 거래됐습니다. 뭐 정말 뭐 마음 먹고 매수하면은 웬만한 이평선을 돌파시켜 버릴 수 있을 정도 아주 적은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었고 중간에 대략 한 28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도 결국 변동성만 일으키고 딱히 영향가가 없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뭐 어떤 뉴스를 기다리고 뭐 바닥주는 선침해서 뭐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버틴다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시라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이 낫겠고 나는 이미 뭐 상승 추세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주도주, 대장주 거래하는 거 무섭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대략적으로 4,500원 정도는 그래도 지켜줘야 될 것이고 해당 가격을 못 지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저의 관점에서는 가장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단 라인 4,500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이번에는 성공 투자하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KB오토시스까지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AS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반도형이라고 해서 반도체만 할 줄 알았는데 휴젤도 주셨죠. 네. 8월에 주셨는데요. 40%에 육박하는 최고가 기준 수익률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좀 놓아줄까요? 왜 놔야 되죠? 이 정도면은 아직 배고픈가요? 예. 수익이 만족지는 않으세요? 엊그저께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휴젤에 대한 것을 좀 다뤘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내용을 좀 감안하고 대응을 하면은 연말뿐만 아니라 지금 트렌드에 대한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조금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하는 성형 수술이 조금 유행에 대한 게 트렌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레이저 에스테틱이라든지 보톡스, 필러 이런 쪽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가 알게 모르게 이쪽 그 에스테틱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기존에 추천드렸던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컬, 원텍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 또한 굉장히 뛰어나지만 휴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권에서에 대한 그 필러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주목도를 높이도록 하고요. 이번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매수한 이후부터 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16만 원 돌파 이후에 잠깐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있는 17만 8천 원 21선에 대한 지지만 잘 받으면 눌림목에 대한 공략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지받아서 재반등 시에는 저는 18만 5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욕심을 더 부려도 된다 이 말씀 주셨는데 AP 위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AP 위성은 지금 뭐 11월 20일 날 매수한 이후에 한 5.7% 정도 왜 오르다 말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이제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것 지금은 글로벌 빅 트렌드가 AI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그 구간에서 아마존과 테슬라, 스페이스 X와에 대한 우주 항공의 그 우주 산업에 대한 이제 혈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AP 위성 또는 또 다른 종목들 그 위성 그 저궤도 위성 우주항공 시스템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는 기업들은
오히려 공룡들에 대한 싸움 지원에 나서면서 더욱더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천드린 이후에 15,000원에 대한 벽을 뚫지를 못했던 것은 아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아쉬움에 대한 것은 전체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물론 차트라고 하는 것이 역배열에서 어느 정도 혼조세 그리고 변동성을 좀 극대화하면서 재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동사에 대한 것은 3분기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것을 반영을 아직 안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15,000원에 대한 벽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AP 위성까지 봤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 네. 주셨어요? 네. 아, 놀랍네요. 지금 일단 크래프톤 먼저 보고 두산 네. 로보틱스 체크 네,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주에는 크래프톤 주셨고 네. 나름 게임주의 반등이 요즘 좀 지속되는 그쵸. 움직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크래프톤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21만 5천 원을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자, 21만 5천 원 뚫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21만 5천 원을 이탈치만 않는다라면 그냥 이빨 꽉 깨물고 버티시길 바라겠고, 만약 그 가격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한다. 그러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뭐 최소 5%에서 많게는 한 15%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을 하셨을 겁니다. 뭐 차익 실현 좀 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뭐 크래프톤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게임들이 새롭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 사나 스튜디오에서도 소위 말해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자잘자잘한 정말 게임들이 뭐 모바일 버전 아니면은 뭐 스팀과 같은 플랫폼 버전 여러 가지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모멘텀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지난주에 홈런을 날리셨네요. 두산 네.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네. 아니, 한 주 동안 수익률이 48%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머니투데이에 제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한 달여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냈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사실 고점이라고 좀 여겨졌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서도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걸 얘기하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자, 뭐 결과적으로는 일단 뭐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사실 왼종일 이 종목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다음 주에 무조건 한 번 더 가긴 갑니다. 그것이 월요일에 될지 화요일에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항상 제일 문제 뭡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고 수익을 줄 때 못 챙기면 오히려 내가 평가 수익이 1,000만 원 났는데 지금은 내가 700밖에 안 돼. 300만 원 손실 본 것만 같은 인지부조화 현상도 종종 발생을 하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못 팔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마지막 오버슈팅 구간 내에서 기간 또는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매수로서 최소 50만 주 이상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서 마이너스 50만 주, 즉 매도를 때리고 있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또 재진입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 싸든 비싸든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지속 관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범죄 주식님께서 모발의 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캐릭터가 이제 굳힌 모습이에요. 네. 예, 함께하신 분들 일단 두산 로보틱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종목 찾아야 되는데 위원님은 이제 반도체로 큰 수익을 한번 내셨고 다음 타깃이 이런 뭐 에스테틱이나 임플란트 이쪽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본다면 네. 이제 조금 계속 밥만 먹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식이라든지 이제 과일도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목도를 높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좀 덜하고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이제 외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포인트에 맞춰서 수급적인 측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이는 것은 저는 레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가 이전에는 덴탈 시스템에 대한 것, 그러니까 3D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한 것을 중국 시장에 대한 경향을 하면서 중국향 매출이 한 90%가 넘었던 그런 회사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미용 성형에 대한 것까지 진행도를 높이면서 사업에 대한 다각화, 그리고 판매에 대한 다각화, 그 판매국에 대한 다각화가 나타나면서 저점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한 모습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과 가격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이였습니다. 레이 주목을 하셨고요. 다음은 여전히 이제 로봇에 주목을 하시는데 이번 네. 주에 제시해 주시는 건 부품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SPG.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에코프로 BM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아니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에코프로 BM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즉 SPG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양극재 많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로봇에서는 감속기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부품주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위로 쳐줍니다. 그리고 쳐주고 매도 나오는 거 밑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흐름들이 며칠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한번 방향성은 세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초정밀 감속기와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부각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대기업들이 과연 어떤 회사를 인수할지 분명히 인수하긴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이슈가 테마가 만들어지면은 뭐 SPG가 됐든 또는 SBB 테크가 되었든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 보통 SBB 테크를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SPG를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SBB 테크보다 조금 더 반응이 빠르기 때문이란 점이고, 뭐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자리 옮겨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살짝 엿보기 들어갈게요. 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시장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솔루션.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요즘에 그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고, 이번 주에는 수급적인 측면도 좀 부재했던 상황입니다. 시장 글로벌 빅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시장에 대한 트렌드도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이후에 슈팅에 대한 모습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산타 랠리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까지 여러 다방면으로 전략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예, 나인원 위원께서는 홀인원이라는 주제인데 네. 예,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많은 분들이 정말 좋게 제 머리 털을 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지금 제 머리숱만큼 큰 수익을 내시고자 하시는 분들, 자, 지금 바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정말 진짜 올해 들어서 11월 달에 가장 큰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단 기간 내에 가장 큰 수익률을 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90%,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80%가 넘는 수익을 냈는데, 그것들의 실질적인 매수 매도 내역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버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인원 위원께서 이렇게 또 개그 캐릭터인 줄은 몰랐네요. 동종 MTN 내에서 그래도 사고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 사고를 치셨어요? 아마 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빵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은 있습니다. 예. 다들 즐거워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기분 좋음을 이어서 두 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좋은 전략들 풀어주시리라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김도영, 나인원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이 시간 놀러와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